Oh my god, I feel like I'm watching two amateurs fight. Oh my god. Oh my god, Jesus Christ. If I ever have a fight like that, please tell me to retire. Yeah. There you go. Fuck you, Sean Strickland. Now that fight's even more available, Curtis. 논란의 여지가 있는 판정 결과가 나오며 미들급의 챔프가 또 바뀌었습니다. 챔피언십 라운드로 간다면 아주 높은 확률로 스트릭랜드가 승리할 거라 생각했는데 역시 두플레시의 경기는 예측을 하기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트릭랜드의 승리를 봤지만 판정단과 채점 방식에는 끊이지 않고 논란이 있어왔기 때문에 결국엔 확실하게 경기를 잡지 못한 스트릭랜드의 탓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듀플레시는 운영의 측면에서 예상보다 더 성실하고 영리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탯으로만 봤을 때 그라운드 앤 파운드 유효타는 0회, 클린치에서 타격은 3회로 경기는 거의 스탠딩 상황에서 진행됐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스트릭랜드의 타겟 스트라이크 존은 총 408회의 타격 시도 중 173개의 유효타, 90% 이상의 헤드 스트라이크로 아주 편향된 공격 범위를 가져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분명히 채점에 영향을 끼쳤을 드리커스의 태클 타이밍은 훌륭했지만 스트릭랜드의 리커버리 역시 아주 좋았죠. 각 라운드별 유효타 자체는 2라운드를 제외한다면 스트릭랜드가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경기를 지켜보는 판정단은 관객의 함성이나 출혈, 또 임팩트 있는 타격에 영향을 받아 주관적으로 채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견이 갈리는 것과 3라운드를 스트릭랜드에게 준 셀 다마토를 제외한다면 모든 라운드는 동일한 채점표가 나왔으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경기 외적으로 아주 수위 높은 발언을 하는 스트릭랜드가 크게 주목되었죠. PC주의에 총대를 메고 싸우고 있지만 UFC는 현재 ESPN에서 중계된다는 점, 또 대선이 다가오는 현재 여러 사회적인 이슈들의 선을 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과연 회사 측에서 앞으로 공식 석상에 채울 수 있을지 역시 의문입니다. 데이나는 파이터들이 어떤 사상을 갖고 어떤 발언을 하는지까지 제재할 수 없다는 것이 의견이기는 합니다. 아무튼 경기를 보자면 스트릭랜드가 좋은 잽을 정말 많이 적중시켰죠. 경기를 전반적으로 잽으로 풀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현대 MMA에서 필리쉘 스타일을 차용한 선수들을 몇 볼 수는 있지만 스트릭랜드만큼 완성을 시킨 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벨트 방어에 성공을 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필리쉘을 차용하는 UFC 파이터 중 유일하게 벨트를 감아봤기 때문이죠. 필리쉘의 약점은 잠시 후에 얘기하도록 하고, 스트릭랜드와 같이 밑에서 위로 내는 잽은 프리뷰에서 말씀드렸듯 궤적을 쉽게 읽을 수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궤적뿐만이 아니라 잽이 좋은 선수들은 상대의 리듬을 읽는 리딩 능력이 바탕되어야 하는데, 스트릭랜드는 잽을 집어넣는 타이밍이 아주 좋은 선수입니다. 여담이지만 이런 점은 은근히 합입과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번 경기를 보면 뛰어난 타이밍 싸움과 별개로 듀플레시는 가드가 단단하지만 상체, 특히 앞면이 앞에 쏠린다는 특이하고도 희한한 단점이 있습니다. 즉 밀고 들어가는 타이밍에 가드 사이로 잽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것이죠. 또 가드에 막히더라도 스트릭랜드는 그대로 잽 더블로 밀어주는 타이밍이 좋을 뿐만 아니라 듀플레시와 정반대로 힘을 싣고 펀치를 던지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가드로 받아주고 큰 거 한 방을 노리는 듀플레시가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높은 적중률의 잽을 제외하고 이번 경기에 서로에게 아쉬웠던 부분이 많았는데, 듀플레시가 어드밴스를 하는 시퀀스를 보면 단단한 앞면 가드에 집중하다 보니 스탠스 혹은 밸런스가 무너지거나 바디가 빈다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션의 입장에서 보자면 가드를 바짝 올리고 전진을 하는 듀플레시의 압박의 흐름을 끊어주었어야 했는데, 경기 초반 재미를 봤던 딥킥이나 프론트킥은 테이크다운의 압박, 또 킥이 빗나가거나 밀렸을 경우 앞면에 오프닝을 내줄 수 있기 때문에 2라운드부터 빈도수가 현저히 줄었죠. 경기가 끝나고 디미트리우스 존슨 역시 지적한 부분으로 종합격투기에선 다양한 옵션이 없다면 시간이 지나며 맞춤 공략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딥킥을 제외한다면 스트릭랜드는 킥 옵션이 많은 선수도 아니고 잽과 원투에 아주 치중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챔프의 자리를 오래 지킬 수 있는 스타일이 아닐 뿐더러, 무엇보다 듀플레시의 파워를 너무 경계한 나머지 아주 뻔한 오프닝인 바디를 라이트로 공략해주지 못했습니다. 바디를 몇 번이라도 두들겨줄 수 있었다면 경기의 양상은 아주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뻔한 오프닝에도 빠져줄 뿐 전혀 바디샷을 노리는 모습이 없었죠. 또 이런 어이없는 스피닝 백킥이나 스피닝 엘보를 봤을 때 아주 노골적으로 백을 내주는 모습이 있었음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듀플레시의 펀치가 강력한 것은 맞지만 눈에 띄는 허점이 많음에도 소극적인 경기 운영을 했던 것 같고, 덕분에 드리커스가 압박을 하는데 꼭 흐름을 끊어주었어야 할 타이밍에 흐름을 끊어줄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상황에서 5라운드는 무조건 먹고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라운드 초반부터 가드를 바짝 올려 발을 붙여 피치를 올렸고 뒷손을 내는 시퀀스가 많았는데 유효타도 53%
80%로 가장 높았습니다. 듀플레시의 펀치력이 강력한 것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지만 5라운드를 보았을 때 어느 정도의 데미지는 씹고 들어갈 수 있었을 정도였기 때문에 3라운드부터는 어느 정도 펀치를 받아주며 더 어그레시브한 모습을 보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또 듀플레시의 스탠딩을 보면 오버핸드를 아주 크게 힘을 많이 싣고 던지기 때문에 스탠스가 무너지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보이죠. 즉 카운터를 집어넣을 수 있는 타이밍이 아주 많이 나오는 파이터라는 것인데, 스트릭랜드는 평상시에도 뒷손을 아주 신중하게 내는 선수이기 때문에 캐노니어전과 비슷하게 역시 판정으로 간다면 비교적 페널티가 있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굳이 다른 선수들에게 대입해보자면 스텝이 좋지 못하고 패턴이 단순하며 바디가 비는 고질적인 약점이 있는 듀플레시를 공략해줄 수 있는 요소 자체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역으로 경기 중반부터는 듀플레시가 스트릭랜드의 바디를 두들겨주는 노력이 훨씬 더 많았죠. 프리뷰에서도 말씀드렸는데 MMA에서 필리셜 가드는 복싱과 다르게 킥과 거리가 더 멀기 때문에 바디가 비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페레이라와 캐노니어의 경기를 바탕으로 듀플레시가 숙제를 잘해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후반으로 갈수록 스트릭랜드가 바디를 의식하는 모습이 확실히 보이기도 했죠. 사실 스트릭랜드는 평상시와 같이 자신이 잘하는 스타일대로 경기를 풀어갔기 때문에 눈에 띄게 놀라운 점은 없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듀플레시에게 인상 깊었던 장면이 더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가장 눈에 띄었던 점은 바로 체력이라 생각합니다. 기존의 듀플레시는 입이 벌어지는 모습으로 보나 근육량으로 보나 체력이 좋은 선수라는 평가는 받지 못했죠. 개인적인 생각으론 분명 적지 않은 영향이 있겠지만 작년에 있었던 코 수술이 호흡과 체력을 180도 바꿔놨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는 생애 첫 챔피언십 라운드를 소화해야 했기 때문에 25분을 운영할 수 있는 컨디셔닝이 가장 큰 의문점이었는데, 평소와 같이 지쳐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이긴 했으나 이렇게 온 힘을 실어 던지는 펀치와 킥을 내는 페이스를 25분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놀라웠던 것 같습니다. 듀플레시는 투박하고 부족한 옵션에 가끔은 상체 중심을 컨트롤하지 못할 정도로 엉성한 타격을 자주 내는 선수인데, 물리적으로 설명이 정말 어려운 현상이라 생각할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허우적거리는 몸짓은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경기 후반에선 오히려 스트릭랜드가 평상시와 달리 지친 모습을 더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스트릭랜드는 극도로 효율적인 파이팅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 자체는 굉장히 적은 편이죠. 5라운드 판정까지 간 아데사냐와의 경기에선 총 타격 횟수가 절반이 조금 더 넘지만 캐노니어나 이마보프의 경기를 비교한다면 타격 횟수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평소보다 더 지쳐 보였던 이유를 찾으라면 그만큼 듀플레시의 압박이 굉장히 부담스러웠다고 볼 수 있겠고, 또 디펜딩 챔피언이라는 심리적 압박감에서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듀플레시는 뒷손 스트레이트가 좋은 선수가 아니죠. 즉 오버핸드나 사이드에서 나오는 훅성의 펀치는 스트릭랜드의 특유의 가드에 막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타일상 좋은 상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테크닉적으로 구멍이 많은 파이터임에도 불구하고 드리커스에게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경기 중 상대에 맞춰 타겟 포인트를 잡아갔다는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흔히 어저스먼트라고 하는데 경기 초반엔 확실히 거리를 잡지 못하는 느낌이 컸죠. 하지만 2라운드가 지나며 점점 타이밍을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프리뷰에서 말씀드렸듯 듀플레시는 펀치의 강도를 조절하고 끊어치는 느낌보다 상체를 깊게 밀어 집어넣는 형식의 펀치를 던지는 선수입니다. 이런 장면들이 서로의 잽 교환에서도 몇 번 있었는데 안면에 오프닝이 생긴다는 단점이 있지만 UFC 입성 초기 날것의 은간우와 같이 맷집으로 씹고 들어갈 수만 있다면 상대가 빠졌다고 생각하는 거리에서 펀치가 적중한다는 장점이 있겠죠. 휘테커 역시 비슷하게 안전한 존에 위치했다고 생각하는 거리에서 타격을 허용했을 겁니다. 모든 타격계 스포츠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거리 감각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맥그리거와 같이 경기 초반부터 앞손으로 깔끔하게 거리를 재고 타격 포인트를 잡는 선수들이 있는 반면 디아즈 형제들과 같이 경기를 하며 감각을 끌어올리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어떤 스타일이 됐든 경기를 하다 보면 상대의 호흡, 스트라이킹 리듬과 거리를 읽는 감각이 본능적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지만 보통의 선수들과 달리 듀플레시와 같은 경우 발을 붙이고 깔끔한 타격을 내기보단 쉬프팅으로 억지로 거리를 깨고 들어간다는 느낌이 크죠. 또 뒷손 한 방이 좋은 멘데스와 챈들러와 다르게 탄력으로 빠르게 거리를 죽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이드 스텝으로 돌아줄 수만 있다면 비교적 안전하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분명 정교함과는 거리가 있지만 강점이라면 지저분한 개싸움으로 갔을 때 확실히 빛을 보는 스타일인 것 같고, 무리하게 전진을 하더라도 상대를 케이지로 밀어줄 수만 있다면 클린치 게임으로 재미를 볼 여지도 확실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번 경기에서 듀플레시에게 눈에 띄었던 점은 펀치를 맞추기 위해 여러가지 옵션을 섞어주고 계속 오프닝을 찾기 위한 노력이 보였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역시 깔끔하게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어퍼컷도 내보고 먼 거리에서 바디킥이나 하이킥, 또 여러가지 컨비네이션을 시도했다는 점은 선수로서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코치 입장에선 예뻐할 수밖에 없는 스타일이죠. 고질적으로 무리하게 힘을 실어 로딩을 하기 때문에 크게 위험한 장면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계속 여러가지 옵션을 섞어 오프닝을 찾은 결과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유효타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서로의 레슬링 게임을 보자면 스트릭랜드의 리커버리는 예상처럼 좋았습니다. 또 듀플레시의 입장에선 상위에서 상대를 가둬주지 못했다는 확실히 아쉬운 점은 있었습니다. 타격과 비슷하게 전체적인 디테일은 조금 모자라다는 느낌이 크지만 힘으로 드라이브를 하는 모습과 데런틸과 브런슨전에서 나온 것과 같이 펀치를 배합으로 하는 태클 타이밍, 또 확실한 완력의 차이를 보여주는 모습으로 보아 현재 미들급에서의 강점은 확실히 있는 것 같고, 바디샷과 비슷하게 태클에도 스트릭랜드가 크게 의식하는 모습이 몇 번이나 나왔죠. 전체적으로 평가하자면 스트릭랜드에게 가장 아쉬웠던 점은 자신의 장기 외에 크게 눈에 띄는 무기가 없다는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킥체크, 박스로 붙으면 압박, 잽으로 타이밍을 뺏는 스트릭랜드의 경기는 확실히 판정단의 인상을 주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테크닉적인 부족함을 성실함으로 메꾸려는 노력이 보였던 듀플레시의 승리가 더 값진 것 같습니다. 대외적으로 봤을 때 허점이 많이 보이는 파이터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로 아데사냐의 복귀 시점이 더욱 가까워지지 않을까 하고, 만약 파울로 코스타가 휘테커를 잡는다면 다시 한번 타이틀을 노려볼 만한데 재밌는 경기가 예상되긴 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페이스가 현저히 떨어지는 코스타가 결국엔 화력에서 밀리는 장면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점에선 맷집도 좋고 체력도 좋은 베토리와의 경기가 아주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그럼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곧 다른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